안녕하세요. 이재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중선로와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중전선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중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땅 밑으로 지나가는 전선로가 되겠죠. 자, 이 지중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중에서는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자, 이 케이블의 특징은 뭐냐? 이 케이블은 C 값이 증가가 된다. 그죠? 케이블은 C 값이 즉 가공 전선로보다 이 케이블의 값은 C 값이 더 크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 이 지중 전선로의 장점은 뭐가 있느냐 또는 단점은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장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관상, 그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관상 좋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미관상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군사시설 같은 곳에 이제 우리가 전선을 가설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자,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죠. 뭐 지진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비바람, 풍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중전선로가 조금 더 안전하다. 그죠? 그래서 자연재해로부터 어떻다?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체가 사람이 다 우려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감전사고가 줄어든다. 라는 것을 또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도장애가 작습니다. 자, 왜 유도장애가 작냐?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C값은 증가하지만 L값은 뭐합니까? 감소합니다. 유도장애는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L, 즉 상호 인덕턴스 M의 값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M의 값이 줄어들어서 유도장애가 감소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용량이 지중으로 가기 때문에 굵은 케이블을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수용과 밀집 지역에 어떻다 이제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뭐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단점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고장, 그죠?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점을 찾기 어렵다, 그죠? 그죠? 고장점을 찾기가 어렵고, 또한 땅을 파고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공사비가 크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중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장점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때 이 지중전선로에서 이제 매설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매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로식. 그 다음에 암거식. 이 암거식은 다른 말로 이제 터널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암거식, 터널식, 그 다음에 전력구식. 뭐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용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암거식, 터널식 또는 뭐 전력구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직매식은 뭐냐? 직매식은 자, 이러한 땅이 있으면 땅을 그냥 팝니다. 땅을 그냥 파고 여기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렇게 만듭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케이블을 넣습니다. 케이블을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 다시 묻어버리는 이러한 방식이 직매식이 됩니다. 직매식은 땅을 파서 그대로 매장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가 간단하고 공사비가 작습니다. 대신에 유지보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요. 자, 직매식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자, 이 땅에서 묻히는 깊이입니다. 깊이. 요 깊이. 자, 요 깊이는, 자, 차량이 지나가게 되는 압력을 받는 것과 차량이 지나가지 않는 어떤 압력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가 다르더라 이런 얘기죠. 자, 압력이 없는 곳. 차량이 다니지 않는 압력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0.6m 이상 깊게 매설하면 되고, 차량과 같이 압력을 받는 곳은
1.2m 이상 깊게 매설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맨홀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홀 사이에 관로를 연결해서 쓰는 것이 이 관로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로식은 직매식보다 공사비는 많이 들지만 유지보수하는 데는 편한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자, 이때 관로식에서 법적 내용은, 자, 여기에 있는 맨홀의 크기가 1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시에는 어떤 환기장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암거식, 터널식, 전력구식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와 같이 또는 내포신도시와 같이 판교 이런 데와 같이 계획된 계획도시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의 큰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자, 터널을 만들어서 이 터널에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에서 살려면 도시가 유지되려면 유류관도 지나가야 될 거고 가스관도 지나가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전력선도 들어가야 될 거고 통신선이라든가 그쵸? 여러 가지 상수도 이런 여러 가지 설비들이 한 터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터널식 또는 전력구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력구식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사비가 많이 들게 되고, 그죠? 건설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드는 대신에 여기 안에 들어가서 실제 우리가 유지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이제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러한 차량이 지나갈 때, 지나가지 않을 때, 즉 압력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매설 깊이, 그 다음에 환기 장치에 대해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지중 방식에는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자,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현상. 자,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 코로나는, 자, 먼저 우리가 절연 내력이라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 내력의 단위는, 자, 볼트 퍼 메타입니다. 자, 공기의 절연 내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의 절연 내력은, 자, 직류에서는 30kV per cm이고, 교류에서는 21kV per cm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교류에서 21kV per cm, 요 21이라고 하는 것은 시료값입니다. 자, 시료값을 루트 1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최대값이 됩니다. 그죠? 여기다가 루트 1을 곱하게 되면 30kV per cm가 됩니다. 요 내용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 1cm를, 여기 거리가 1cm입니다. 1cm의 거리를 두고 여기에 30kV의 전압을 인가하면, 즉 전이차를 주게 되면 여기에 이 공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걸 절연이라고 합니다. 이 공기는 절연이 파괴되어 전류가 흘러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게 공기의 절연 내력인 거죠. 즉 1cm를 사이에 두고 30kV의 전이차를 주게 되면 이 공기는 절연이 파괴되어 전류가 흘러버리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빛과 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송전선로는 뭘 씁니까? 나전선을 쓰죠. 그죠? 나전선인데도 그 중에 연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연선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 나전선 주변에는 공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공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자,
송전선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154, 345, 765 킬로볼트의 전압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압은 30kV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뭐가 공기의 절연 파괴가 발생하여 이 부분에 빛과 뭐가 소리가 발생이 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빛과 소리를 내면서 뭡니까? 이 빛과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에너지가 빛과 소리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즉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 이 빛과 소리를 내면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 이 손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코로나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손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연파 교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정연파 교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압이 높은 어떤 일정한 전압에서 그쵸? 요 부분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빛과 소리로 바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파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잘라지면서 송전이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부분이 잘라진다. 그럼 정연파가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송전되는 전압은 비정연파가 됩니다. 그럼 우리 회로 이론에서 얘기했을 때 비정연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직류분, 그쵸? 또 기본파, 또 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고조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조파. 즉 결국에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 뭐가? 코로나 손실도 발생하게 되고 요 고조파도 발생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빛과 소리에 뭐가? 이 잡음도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송전선로에서 이 바깥쪽으로 빛과 소리를 내면서 뭐를 발생하는 겁니까? 에너지를 발산하는 건데 이 에너지 발산에 의해서 이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겠죠. 공기는 질소라는 게 있고, 그죠? 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O2가 되죠. 이때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 산소라고 하는 놈이 O2가 O 플러스 O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인데 얘가 분리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가 질소와 만나서 NO가 되고요. 이 NO에다가 H2, 공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수분이 있습니다. 수분. 그럼 요게 합쳐져서 뭐가 되느냐? 바로 질산이 되게 됩니다. 질산. 초산이라고 하죠. 초산. 즉 이러한 질산에 의해서 뭐를 부식하냐? 전선을 뭐한다? 부식시키더라 이겁니다. 즉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코로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 코로나 잡음이 발생하게 되고, 세 번째, 고조파에 의한, 그죠? 고조파 발생한다고 했죠, 그죠? 고조파에 의한 뭐가 발생합니까? 유도장애가 발생합니다, 그죠? 유도장애. 네 번째, 전선을 어떻게 한다? 부식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죠.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에 뭐가 있느냐? 코로나 임계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임계전압의 공식 E0는 24.3 M0 M1 델타 D 로그 R분의 D입니다. 단위가 킬로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 송전선로의 대지전압을 E라고 보면 대지전압입니다. 자, 이 코로나 임계전압이 E0라고 하는 것이 대지전압보다 크게 되면, 코로나 임계전압이라는 게 대지전압보다 크게 되면 코로나 발생이 안 되더라 이거죠. 즉 코로나 임계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발생하는 최저 전압을 뜻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최저 한도 전압이 되는 거죠. 즉 대지 전압이 코로나 전압보다 높게 되는 순간 코로나가 뭐한다? 발생이 된다. 그 얘기는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코로나 임계전압이 어떻게 된다? 커야지 되더라 이거죠. 커야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코로나 임계전압에서 의미하는 이 각각의 상수들을 보게 되면 M0라고 하는 것은 전선 표면 개수입니다. 자, 전선 표면 개수. 자, 전선이 이러한 단선 모양이면 매끄럽죠, 그죠? 단선일 때에는 이 값이 1이고요. 연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울퉁불퉁합니다. 이 울퉁불퉁하게 되면 코로나가 발생하기 더 쉽다 이겁니다. 연선에서는 그 값이 이제 0.8 정도가 되겠고요. 자, M1이라고 하는 것은 M1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계, 날씨계수. 날씨계수. 자,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습니다. 흐린 날은 습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가 더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맑으면 그 값이 1이 되고 흐림이면 그 값이 대략 한 0.8 정도가 됩니다. 자,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입니다. 자, 상대 공기 밀도는 델타 값이 어떻게 되느냐? T분의 T 플러스 273분의 0.368 B가 됩니다. 여기에서 B는 기압이고요. T는 온도가 됩니다. 그쵸? 온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남았습니까? D. 스몰 d.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스몰 d는 전선 직경, 지름이 되는 거고, R은 전선의 반지름이 되겠고요. 라지 D라고 하는 것은 등가 선간거리입니다. 선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코로나 임계 전압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라고 봤을 때, 자, 전선 표면 계수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날씨 계수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상대 공기 밀도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대신에 뭐는 전선 직경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겠더라. 어떠한 방법으로? 자, 전선 직경이 크면 클수록 코로나 임계 전압은 커지고요. 그렇죠? 커지고 임계 전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발생이 적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선의 직경을 크게 하기 위해서, 즉 코로나 방지 대책인 거죠.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직경이 큰 뭐였습니까? 복도체 또는 중공연선 또는 ACSR을 사용하게 되면 코로나 임계 전압이 상승해서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뭐도 가선 금구류.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설비들 어떻게 한다? 개량한다. 그죠? 개량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코로나 손실에 대해서 보면 문제에 나오더라 이겁니다. 코로나 손실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코로나 손실을 대한 식은 우리는 피크식이라고 합니다. 이 피크식은 어떤 그 유도 과정에 의해서 구한 것이 아닌, 이것은 이제 실험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 문제에서 이 피크식에 대한 뭐 어떤 데이터 값을 넣어서 계산하여라 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피크식 자체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피크식은 자, 상대 공기 밀도의 241에 주파수 플러스 25에
루트,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R분의 D가 아니라 D분의 R이 되고, 여기는 2-2 제로가 됩니다.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와트 퍼 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에서 요게 뭡니까?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피크식은 뭐에 비례하느냐? 자, 2는 뭡니까? 대지전압. 그쵸? 자, 이 제로는 뭡니까? 이 제로는 여기 나와 있는 코로나 임계전압입니다. 그죠? 자, 이 코로나 손실은 대지전압과 코로나 임계전압의 차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크식 자체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코로나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은 이 코로나 임계전압에 대한 거고,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즉 코로나에서는 현상, 그 다음에 대책, 그렇죠? 그 다음에 코로나 임계 전압,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피크식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시면 코로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장과 관련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